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가 필수적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다 올해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8년에 제정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에 대한 의무 비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공구매를 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구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난 2013년에 발의된 사회적 기업 구매 촉진에 관한 법안은 고용부 장관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결과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도 구매 촉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안 4개가 2013년부터 국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도 일부 우리 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상위법이 빨리 통과만 돼야 이게 현실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만으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의 실질적인 우선 구매가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로 익산 지역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지난달 쏟아진 눈폭탄에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잎은 노랗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복구 비용은 농장주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또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도로 싹 뽑아가지고 새로 심어야하니까 좀 경기나 시간적인 면 정신적으로 좀 힘듭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약관에 과실로 제한돼 나무 피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가입하면 나무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눈 피해는 빠져 있습니다. 설의 피해는 지금 담보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에는 혜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박, 태풍, 강풍, 호우까지 이렇게만 보장이 되거든요. 농작물 재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익산 지역 농가가 9곳으로 피해 면적만 4헥타르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 보험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특약 일일이 하나하나 시설물 하나 나무 하나 다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여력이 없죠. 그런 보험을 들 여력이 없죠. 이상 기온으로 기후 변화가 큰 만큼 농작물 재해 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주 사이클 전용 경기장은 낡고 활용도도 낮습니다. 전주시가 이전 신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1991년 전국체전을 위해 지은 사이클 전용 경기장인 경륜장입니다. 지은 지 25년째로 곳곳이 낡았습니다. 관람석은 안전 문제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가 열리고 사이클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주로 쓰입니다. 일반 시민은 이용이 불가능하면서 해마다 5천만 원가량의 운영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선뜻 전면적인 개보수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80억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경륜장은 현재 전주 서부권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매각뒤 다른 곳에 경륜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륜장과 실내체육관을 이전하여 하나의 통합 건축물로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이 된다고 하면 재원 조달 등 효용성과 경제성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전주시가 처음으로 이전 신축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비용과 도시계획 변경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윤곽이 닿우는 2017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중장기로 경륜장 이전 및 신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륜장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여성 화가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고향 마을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과 전주 출신 작가들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어둠에 잠긴 전동성당의 모습이 고풍스럽습니다. 막 단잠에서 깨어난 아기 코끼리는 행복했던 꿈나라가 그리운 눈치입니다. 전북의 여성 화가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작품을 내놨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하고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작업을 하고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웃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창고 문엔 자물쇠 대신 나뭇가지로 빗장을 질러놨습니다. 깃불 희자가 새겨진 큼지막한 사기 밥그릇과 이제는 쓰지 않는 녹슨 다리미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건진료소장이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진작가 박도수는 무주의 작은 마을 포네리의 사람과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흙담에 피어난 엉겅퀴꽃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긴 다리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고향집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두해, 김선태, 이주리 등 전주 출신 중견 작가 9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나쁜 나라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1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다시 철저히 외면했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거리에 버려진 9살 소년 렌과 괴물 쿠마테치의 기묘한 동거를 다룬 애니메이션 괴물의 아이도 관객들을 만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내린 잦은 비로 전북의 저수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현재 전북의 저수율은 43%로 26%까지 떨어졌던 지난 9월과 비교해 17%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저수율 80%와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무주와 진안 등 산간 지역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영상 10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